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 문제집으로 현대소설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찍게 된 거는 이번에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부교재의 현대소설 4편이 있죠. 자, 오늘 3번째 작품이에요. 첫 번째 작품이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라는 작품이었고, 두 번째 작품이 김원우의 아득한 나날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죠. 어떤 중산층에 관한 얘기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의 삶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세 번째 작품 이선이라는 작가의 티타임을 위하여. 그러면 티타임을 위하여? 티타임이 뭐길래 이런 작품을 지었을까? 소설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떤 것들에 중점 둬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실 테니까 일단 안 읽었으면 잠깐 스탑해놓고 읽은 다음에 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가볼까요? 제목이 티타임을 위하여예요. 티타임이 뭘까요, 여러분? 티타임. 티는 차고 타임은 시간이니까 차 시간. 그러면 차를 마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보통 뭐 하겠어요? 막 뛰어놀겠어요? 보통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겠죠. 그러니까 티타임은 서로 차를 마시며 친교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게 뭐길래, 뭐가 대단하길래 그런 티타임을 위하고 있을까?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티타임을 간다라는 건 여유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얘기일까요? 바쁘면 티타임을 가질 시간 따위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느라 맨날 그냥 논에가 있어. 뭐 언제 티타임을 가져요. 그죠? 뭐 직장인은 너무 바빠. 언제 티타임 갖겠어요. 그러니까 티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서로 간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건데, 그 시간이 뭐길래 도대체 여기서는 제목에 설정해 놓았을까? 그걸 지금부터 함께 선생님이랑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설 공부는 제일 먼저 뭐 보라 그랬죠? 문제 푸는 것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보기를 위주로 봐라. 자, 문제 속에 이렇게 나와요. 보기에서 2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 하나 합쳐봤어요, 선생님이. 일단 이 작품 속에 그날, 어느 날, 그날 밤, 그때 이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지칭어, 시간 표지어가 등장하나 봐요. 그러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아마 여러분 책에서 이게 몇 번 문제일 거냐면 2번 문제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요거를 하면서 체크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읽어볼게요. 이게 3번 지문인데,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체를 모방함으로써, 그러면 포인트는요, 일단 요 안에서 어떠한 주체가 누구를 모방하냐면 매개자. 매개자는 뭔가 연결고리죠. 매개자. 이 매개자를 뭐 하는 존재냐? 모방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하려고 하는 걸 모방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 그러면 이 주체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접화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간접화됐다고 얘기할까?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매개자를 닮고자 모방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본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욕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그럼 이 아내가 주체가 되겠죠. 이 작품 속에서 아마 이 주체로 아내가 나올 텐데, 이 아내 역시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그러면 이 매개자가 누가 될 거냐면 아파트 주민이 될 거고요. 이 주민들을 매개로 해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접화된 욕망, 아내가 아파트 주민을 뭐 해요? 모방해요.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 거냐면 이 간접화된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이 작품 속에서의 간접화된 욕망은 중산층의 삶으로 뭐 하고 싶은 거요? 편입되고 싶은 거요. 그러면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이 된다는 건 내가 어딘가로 들어가고 싶어? 아직은 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죠. 아파트 주민을 모방하면 이걸로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 주민의 삶이 곧 중산층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을
중산층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계속 갈게요. 안에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그러면 요 안에 이중적인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개의 공간이 무엇일까 좀 이따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경쟁한다. 그러면 이 아내에게 지금 어떤 심리가 있나 봤더니 닮고 싶어해? 그 얘기는 이 아내에게 모방 심리가 있어. 그런데 동시에 무슨 심리를 느끼냐면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이게 오늘 작품에서의 중요한 특징인가 봐요. 그리고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그러면 얘는 욕망을 품었는데 결국 이 모방 심리 그리고 경쟁 심리로 인해서 충족하고자 했던 욕망들이 다 허무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방 심리와 경쟁 심리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욕망이라는 게 참 뭐하다? 허무하다. 이거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글인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작품은 누가 중심이란 걸 알 수 있냐면 요 아내가 중심이란 걸 매개체로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보기 통해서 대충 줄거리 대략적인 거 파악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소설의 핵심은 인물에 있죠. 자, 두 명 정리합시다. 나가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공부했던 전자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안 읽었으면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 나는요 남편이고요. 관찰자예요. 나가 나온다라는 건 1인칭이라는 뜻이겠고요. 그럼 1인칭인데 나가 관찰자야? 주인공이 따로 있겠구나. 보기에서 봤지만 아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밑에 아내는 주인공이자 아파트 주민들과 친해지기를 소망해. 왜? 보기에 따라 읽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중산층이거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중산층 삶으로 편입 욕망이 있어. 이걸 모방심이라고 했다라 서 있고 동시에 경쟁심도 느껴요. 그래서 사실 요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든. 근데 되게 허세를 부려. 그쵸. 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좀 바빠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아파트 주민들에게 허무함을 느끼는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내 얘기가 많이 써있는 거 보면 알겠죠? 얘가 중심이구나.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읽을 때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뭘 알아야 하지? 이 작품의 핵심은 뭐지? 선생님이 잡은 포인트입니다. 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파트와 티타임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고 끝내셔야 돼요. 아파트는 뭐고 티타임이 무슨 의미인지. 두 번째,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동네가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어? 그럼 미리 얘기하는데 아까 이 안에 두 개의 공간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상할 건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아니라 동네네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하고 그 다음에 끊어서 저쪽 동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어디고 여긴 어딜까? 이걸 파악하고 끝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밤참 습관과 티타임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밤참 습관이 의미하는 게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찾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망년회와 경쟁 심리의 관계. 두 개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다섯 번째, 떡과 피자의 차이점은? 흔히 말할 때 떡은 우리나라 음식인 것 같고요. 그죠? 피자는 외국 것 같은데 뭘 의미하고 있을까? 이걸 알고 끝내면 되고요. 여섯 번째, 중산층의 삶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요 6가지를 작품이 끝났을 때, 다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말을 더듬죠? 말을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 글을 내가 잘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로 시작하네요.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그럼 얘들아, 아파트에 왔더니 뭔가 달라졌대. 그럼 이 아파트는 아까 뭐였어? 아파트 주민들이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 그러면 아파트라는 요 소재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거겠구나. 이거를 상징하는 소재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이사 왔나 보죠. 원래 아파트에 안 살던 존재가 아파트 이사 온 거예요. 나도 이제 중산층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때 왔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갑자기 밤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밤참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 지금 펼쳐졌다는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밤참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야, 아파트 오니까 밤참도 주는 거야? 그전에 안 먹었던 건데 왜 밤참을 주지? 근데 이거 자몽 아니야? 밤참으로 뭐가 나온 거야? 자몽이 나온 거야. 오, 자몽.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몽은 막 이렇게 좀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 들어 콤부차 자몽 맛이 좀 맛이 있어갖고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요.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티타임에 간식이 화보로 있었다? 아, 그러니까 잡지 속에 화보가 있는데 거기에 티타임에 먹는 간식들이 요 안에 들어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자, 티타임을 위해서 이런 간식들이 좋아요라고 DP, 뭔가 디스플레이된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가 티타임이 그런 거라는 깨달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마터면 창피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나는 그냥 차만 마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아내가 얘기하는 건데 아내 생각에 티타임은 그냥 차 마시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전의 모습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을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파트 주민이 이사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요. 우리 언제 한번 티타임 가지면서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야? 아파트는 티타임이라는 걸 갖는 거야? 왜냐면 그전엔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 근데 티타임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티타임을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티타임을 가져야 아파트 주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티타임은 그냥 차 마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요 말의 포인트 때문에 뭘 산 거냐면 자몽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티타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내 생각에 티타임을 가져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해야 비로소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산층의 삶으로 들어가는 계기. 그게 바로 티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꼭 이걸 해야 중산층이 되는 건 아닌데 중산층쯤 됐으면 티타임도 가져야지. 이런 거니까 일종의 허영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에 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봐요. 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허영심? 약간 좀 허세?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요. 아니 근데 수많은 간식 중에 왜 자몽이야? 그랬더니 이유가 있겠죠. 귤이나 사과 너무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귤이나 사과도 맛있는데 너무 좀 흔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거를 티타임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잡지에 화보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화보는 그냥 화보일 뿐이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티타임은 이런 거 먹어야 돼 라고 인식이 잘못 들어가게 된 거지. 밑에 보자. 말로만 듣던 키위. 얘들아,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게 너무 고약하다, 못생겼다 이런 뜻이야.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지지 않다는 뜻이겠죠. 넘어가요. 바나나는 낱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보통 우리가 세트로 팔잖아요. 낱개로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트로 파니까 여러 개를 파는 거라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또 비싼 건 또 못 사겠는 거지. 그러니까 중산층의 삶을 누리려면 돈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중산층을 좀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딸기나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얘가 자몽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몽 선택한 이유가 뭐야? 뭔가 흔하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이들에게 그나마 좀 어울릴 것 같은 게 자몽이어 사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은 듣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몽이 농약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 봐. 근데 뭐라 하냐면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한 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네 참 저쪽 동네에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네를 이쪽과 저쪽으로 뭐 하고 있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이게 아까 말했던 보기의 그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뭐고 저쪽 동네는 뭐인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좀 약간 일종의 딱 두 개로 사람을 두 개 중에 하나 판단하는 거야. 이쪽 아니면 저쪽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동네, 아파트가 있는 이 동네는 좋은 동네, 저기는 별로 안 좋은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쪽 동네를 조금 좋게 보고 있고 저쪽 동네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밑에 갑시다. 아내 얼굴이 확 붉었다면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내한테 살짝 일종의 지적질을 한 거잖아. 살짝 질책을 했어. 아니 당신 TV도 안 봐? 아니 그래 여기서 샀잖아요. 아니 이쪽 동네는 괜찮고 저쪽 동네는 그런 거야? 당신 그래? 라고 하니까 아내가 얼굴이 붉어졌어. 그럼 왜 붉어졌겠어? 질책을 들으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내의 되게 불편한 심리를 엿볼 수가 있죠. 뭐 어쩌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무안함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남편한테 좀 잔소리하니까 그게 좀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아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다. 아이들은 또 좋다고 먹었나 보죠. 자,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으면 부질없는 밤참 습관이 생기지 않았을 거래. 얘들아, 그럼 무슨 얘기야? 밤참 습관과 이 티타임의 관계가 이제 보여. 티타임을 했으면 밤참 습관이 없었을 거래. 그 얘기는 이 밤참 습관이 생긴 이유가 바로 뭘 하지 못해서야? 티타임을 갖지 못해서 밤참 습관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티타임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생각해봐. 티타임을 위해 준비한 과일이 있어. 근데 티타임을 못했어. 근데 과일은 영원하지 않잖아. 썩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과일을 얼른 먹어야 되는데 당장 티타임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먹어 치워야 돼. 언제 먹어? 밤에 함께 모여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밤참 습관이 생겨버린 건 이 티타임을 준비하느라고 계속 음식들 사다 놓다 보니까 당장 할 것도 아닌데 계속 사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티타임을. 그러니까 티타임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없는 거야. 그냥 차 마시면 되지. 뭐 누굴 어떻게 초청해야 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티타임을 하는 거라니까 티타임 하려면 이런 걸 사야 되나 보다. 그냥 사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되게 부질없는 모방심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참 습관, 안 와서 얘가 생긴 거다. 그 얘기하는 거네요. 요거 여기 써있네. 자, 밤마다 조금씩 식구들에게 티타임에 멋지게 곁들였을 간식을 제공했다. 그럼 밤마다 간식을 제공한 이유는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겠죠.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키위도 아까 분명히 이상하다고 해놓고 이제 자몽 사다 놨는데 티타임을 못했어. 근데 또 자몽 사오긴 그러니까 이제 키위도 사보고 멜론도 사보고 카스텔라도 사보고 전병도 사보고 화과자도 사보고 슈크림도 사봤어.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데 크기만한 멜론을 샀어. 왜? 티타임엔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입안에 넣으면 솔솔 녹는 질 좋은 카스텔라. 왜? 이렇게 질 좋은 걸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부드럽게 씹히는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중산층들이 이런 거 먹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요 동그라미 친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아내의 생각에 누가 먹는다 생각하는 것들이야? 중산층이 먹음직한 간식들을 이런 것들이라 생각을 한 아내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비싸다고 안 사놓고 이걸 계속 사고 있는 것들은 이 아내가 티타임엔 요 정도 먹어줘야지 하는 일종의 허영심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꿀리기 싫었던 것 같아. 그냥 되게 기죽기 싫었던 그런 아내의 모습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넘어가 보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밤참 시간을 기다리게 됐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밤참 먹으면서 좀 불편했을 거야. 갑자기 왜 밤에 밥 먹으래? 밤에 간식 먹으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적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기다리기 시작을 했대요.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뭘 줄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고 두 아이는 아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라서 나는 그냥 은근히 궁금해했고 아이들은
엄마 오늘 뭐 줘요?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 무엇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렇지. 밤참에 익숙해진 나와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나는 대놓고 말을 못하고. 왜냐면 처음에 아니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뭐 약간 좀 어른이기도 하니까 오늘 반찬 뭐야? 이런 얘기를 이게 선뜻 못했나 봐. 근데 아이들은 뭐 체면 차릴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못 물어봤고 은근히 궁금해했고 아이들은 대놓고 물어봤고 나중에 문장 그 사실 확인 문제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참을 기다리며 아이들과 똑같이 체면 차리지 않고 밤참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럼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막년회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이제 아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티타임을 못 갖고 있는 이유. 다들 막년회 때 바빠서 생각을 한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뭐야? 아파트 주민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내 생각에 중산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보기에서 말했던 매개자들이죠. 모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막년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년회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닌가 봐. 상가에서 엿들은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 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연말이라 막년회 기간이라 티타임을 가질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밑에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잠 시간을 식구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밤참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티타임을 못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 나와요. 자, 드디어 어느 날이 나왔어. 그럼 이때 어느 날. 근데 앞에 쪽에 얘들아 그날이 있었거든. 그럼 이 그날은 어떤 날이야? 이때의 그날은 자몽을 사온 날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어느 날은 그때와는 좀 다른 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인 것 같아. 자, 어느 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밤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티타임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티타임이 있을지 몰라서 밤참 습관이 생겼던 거잖아. 근데 이제 밤참 습관이 없어질 거란 얘기는 티타임은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난 더 이상 뭘 준비하지 않아요? 티타임을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티타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간식 안 살 거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왜 그렇지? 밑에 볼까? 그렇게 말한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어. 이제 뭐가 기쁜가 봐. 왜 기쁜 거야?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글쎄 무작정 티타임 기다리다가 가계부가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 엉망이 되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티타임 준비하느라고 이 준비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요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하긴 그동안 무리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이쪽 동네, 이쪽 아파트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 데다가 엉뚱한 지출. 그게 뭔데 얘들아? 그게 바로 티타임의 간식비였지. 그치? 이거 하느라고 너무나 돈을 많이 낭비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그러니까 뭐 13호에 산 여잔가 보죠. 그 여자가 나간 소리를 듣고 토끼기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 버리는 척 하면서 마주치러.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서 마주친 거야.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저 갑시다. 아유, 내 꾀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상과 딱 일치했던 거야.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티타임에 대해서 이웃이 얘기해서 준비했던 건데 자, 우연히 마주친 척 하니까 이 여자 얘기를 했던 거야. 티타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밀려있어 도무지 시간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대. 그러니까 뭔 얘기야. 사람들이 다들 요맘때 막년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티타임을 딱히 언제 가져야 될지 몰라서 마음 졸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이웃을 만나서 자기 마음을 전달한 거지. 뭐라고? 저도 이제 막년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티타임 하고 싶은데 티타임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일부러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내가 지금 뭘 떨고 있는 거냐면 일종의 허세를 떨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허세를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만 막년회? 나도 막년회 해. 아까 모방 심리는 티타임의 모습이었고 요렇게 나도 막년회 있다는 얘기는 나도 지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를 보여주는 파트인 거죠. 그 경쟁 심리로 인해 뭘 부리고 있는 거냐면 허세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티타임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왜냐면 내가 티타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싶은데 사람들은 막년에 한다고 바빠. 그래서 내가 초대해봤자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언제 하자고 할지 모르니 계속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감이 생겼던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거야. 저도 막년회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고. 자, 넘어가죠. 막년회도 안 나간다면 시시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허세잖아. 나도 막년회 나가요. 사실 안 나갈 거기도 한데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나갈 기회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 넘어가요.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왜? 적어도 올해는 말이에요. 올해는 왜 쉴 수 있는 거지? 뭐가 있어서? 사람들 다들 막년회 한다니까 나도 막년회를 할 거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막년회가 있어서 올해는 티타임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티타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서로 간에 막년회를 바쁘니까 티타임 못하겠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제 티타임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사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여자는 언제 티타임을 할지 몰라서 계속 준비를 했겠죠. 그죠? 이해했죠? 자,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했대. 왜 서운했어? 그동안 간식 먹는 게 또 재미가 쏠쏠했었거든. 근데 한편은 또 뭐 했대? 개운했대. 그러면 이 나의 모습이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했다? 그럼 서운한 거는 간식을 못 먹는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지만 개운한 건 왜 그랬던 거야? 아내가 그동안 속상해하고 언제 할지 몰라 막 마음을 졸였었는데 이제 아내가 조금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아내의 속상함이 풀린 것 같아서 나 역시도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개운해졌다, 서운하다는 얘기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심리의 직접적 대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중력줄그 나오네요. 얼마 후 나는 티타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게 뭐냐면 결국 티타임을 갖는 게 중산층의 삶으로 들어가는 건데 계속 못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나가 사실은 요 안에 숨겨진 내용이긴 한데 동창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함께 집들이를 한 도중에 술에 취해서 나가갖고 그동안 이제 티타임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티타임 좀 하자고요. 하자고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술 주정 아닌 주정? 약간 좀 주접을 떨었던 거야. 그래서 술에 취해서 복도에서 난동 부리면서 우리도 티타임 좀 하자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그랬나 봐. 결국 이것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아내가 티타임을 실제로 갖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집들이 하다가 남편이 난동 부린 것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우연하게 티타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티타임 갖게 된다. 자, 가졌어요.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다분히 자조적인 웃음을 내비쳤대. 그러니까 자조라는 것들은 좀 비운다는 거니까 아내가 자조적인 웃음? 아내의 예상과 좀 다른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 뭐냐면 아내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주어져서 이런 다른 상황 때문에 아마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다면 자조적으로 웃진 않았겠죠. 자조는 스스로 비웃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어이 티타임 갖기는 했군.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야? 티타임 가졌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안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르르 몰려와서 아내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티타임 안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뭐야 티타임 가졌냐 했더니 아니었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날 밤 일은 그럼 그날 밤은 언제야? 당연히 티타임이겠지. 정확히 말하면 티타임이라기보다는 티타임 좀 하자고 남편이 뭐 부린 날이겠어? 남편이 난동 부린 날이겠지. 정확히 말하면. 그죠? 티타임 좀 합시다 라고 난동 부렸던 그 사건에 대한 건 티타임 때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너무 난동 부려갖고 와서
이런 집에 창피하게 무슨 집들, 뭐 이렇게 무슨 티타임이야. 그래서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간 줄 알고 다 자기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내가 그날 밤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내가 난동 부린 날. 하지만 그날 밤 일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앞동에서도 인터폰 두드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모를 리가 없죠. 다들 알고 있긴 해요. 시침이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민망했을 거야. 왜냐하면 티타임을 갖긴 가졌는데 자기가 원했던 상황에서 가진 게 아니라 남편이 난동 부린 결과 갖게 된 거니까. 아무튼 들어돌더니 집 구경 좀 하자면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다지 볼 게 없는지 금방 시들었어. 되게 실망했겠다. 그러니까 집들이 하는 식으로 티타임 가졌는데 와서 별게 없으니까 그냥 보다가 금방 실망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누가 커튼 색깔이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야. 너무 반가웠겠지. 그래서 어찌나 반갑던지 나도 모르게 식탁보도 같은 걸로 했다고 자랑을 했던 거야. 너무 예뻐요? 근데 저긴 저 식탁보도 세트인데. 그럼 식탁 가서 뭔가 보고 괜찮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모두 식탁보를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맙소사 예상치 못한 일이 있네요. 우리 애들이 여기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떡이 뭔가 의미가 있나 봐요.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미처 애들을 방으로 밀어넣지 못했던 거죠. 뭔 얘기야?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웬 떡이야. 방으로 밀어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아니, 떡이 도대체 어떻길래. 포인트. 아내는 이 떡을 뭐와 어울리지 않다고? 그렇지. 티타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지? 누구 생각에? 아내 생각에.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는 티타임과 떡은 안 어울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아내의 허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밑에 애들이 그때 피자 같은 거 먹고 있었으면 약간 조금 외국 음식은 좋은 거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이 피자라고 하는 것들은 아내 생각에 다 아내 생각이야. 아내 생각에 뭐랑 어울려? 그렇지. 티타임에 어울리는 음식이라 생각했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티타임이라고 하는 건 중산층의 삶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생각에 중산층과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음식이 바로 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음식이 더 좋은 음식인 거야. 뭐보다? 여기는 떡보다 피자가 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전히 아내한테는 좀 허세가 있네요. 그죠? 아마도 당신은 그때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이때 그때는 당연히 뭐 하는 시간이겠어? 티타임 날에 우리가 그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쓸쓸하고 참담했을 그 기분을. 그러니까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마 피자 대신 떡을 먹고 있다니 여기에서 아내가 되게 부끄러워했을 거라고 이 남편은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그런 나오게 되면 상황이 뒤집어지잖아? 이제 전환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글쎄, 13호 여자가, 아까 그 말 주고받던 그 여자인 것 같아. 13호 여자가 떡 접시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 떡은 별로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었잖아. 근데 13호 여자가 환호성을 질렀대. 완전히 상황이 뭐 됐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도 않고 덥석 떡을 집더라니까요. 그것도 손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되게 뭔가 좀 점잖게 먹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훅 집어. 그러더니 떡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라고 얘기했대. 그럼 얘들아, 사실 이 모습은 이게 솔직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 이 글 안에서는 중산층의 삶이 뭔가 좀 고급져 보이잖아. 근데 여기의 모습은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한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평범한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아파트 주민이라고 대변되는 이 아파트 주민도 큰 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라고 해서 되게 막 티타임 갖고 고상하고 이럴 줄만 알았어. 떡보다는 뭐 피자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떡을 보더니 환장하고 달라들어서 손으로 막 집어먹어. 어머 뭐야.
내가 알고 있는 평소의 모습과 그게 다를 게 없네? 중산층이라는 게 별게 없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넘어가요. 그리고 티타임은 그만두고 떡잔치나 하자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 티타임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집안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사람들이 티타임 그만두고 떡잔치 하자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내 집의 떡은 늘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일 거니까 좋은 음식일 텐데 정신없이 냉동실에 떡을 꺼내 찐통이 쪄댔대. 그러니까 집에 떡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동치미를 몇 그릇이나 해치웠게요. 그러니까 동치미와 함께 신나게 뭘 먹었냐면 떡을 먹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티타임 하러 왔다가 동치미와 함께 신나게 떡을 먹으며 떡잔치를 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티타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떡을 또 신나게 먹었으니까 그럼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나던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요게 바로 그 티타임 날에 아내가 가졌던 아내의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내가 신나게 종알거려야 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얼마나 신이 났게요? 그랬으니까 생각에 신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너무나 쓸쓸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대. 그리고 목소리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대.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말로는 뭐하다고 하는데 되게 신났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내의 표정은 쓸쓸해 보이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아내의 말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내가 되게 허탈함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되게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신이 나긴 했는데 어이없다?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랬을까? 밑에 볼까? 한바탕 맛있게 떡을 먹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인가? 잠자코 떡 접시를 만작거리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마무리 푸트예요. 여보, 그런데 나는 왜 이쪽 사람들도, 얘들아 이쪽 사람은 어디 사람이지? 아파트 주민들, 매개자, 내가 닮고 싶었던, 편입되고 싶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왜 못했을까요? 그러면 현재 이 말의 포인트는 결국 아내가 느낀 거야. 아내는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그 가진 생각이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트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라고 쓸까요? 아내가 아파트 주민에 대해 가진 생각이 전부 다 뭐였구나. 허상이었구나. 이걸 얘가 하고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말하고 싶은 거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다른 게 없네.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라는 얘기. 그게 아까 보기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밑에 아내의 표정이 너무 슬펐기 때문일까 공연히 콧잔등이 근질거리면서 눈시이 뜨거워졌대. 눈시이 뜨거웠다는 얘기는 눈물이 났다는 뜻인 거니까 사실 여기 포인트는 아내가 뭐해서 그렇게도 티타임에 매달렸던 아내에 대한 연민의 마음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눈물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작품이 다루고자 했던 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는 현대인의 허영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의 허영심을 다룬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요 속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티타임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티타임도 그렇고 전부 다 중산층들이 하는 거라고 중산층의 삶이라고 이 속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티타임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 사람들이 되게 티타임 가지면서 고상하게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할 줄 알았지만 피자 좀 뜯어먹고 이럴 줄 알았지만 이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떡 좋아하고 이렇게 수다 떨 수 있는 나랑 별거 다름없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쟤들 되게 고귀하게만 보고 내가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나는 저기로 들어가려고 자꾸 생각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중산층의 삶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아닌지 즉 현대인들이 얼마나 큰 허영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요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리해보죠. 주제는요. 현대인들의 허영심을 모아하는 작품이야? 비판하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미스터 방 이름이 미스터 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미스터 방이요, 방 선생이요 이렇게 되게 뭔가 좀 고급지게 부르는데 사실 방산복의 미스터 방의 모습은 그 전에 방산복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마치 미스터 방이라고 부르고 방 선생님이라 부르면 자기가 뭔가 되는 듯이 느낌을 갖는 거. 그게 우리가 허영심이자 허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아파트에 산다라는 것들,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에 비해서 아파트가 좀 비싸긴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산다라는 건 뭔가 남들보다는 좀 더 돈이 많이 있고 부유한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아파트인 것 같고 거기에서는 티타임을 갔는데 어머 티타임이라는 거를 아파트에서는 가는구나. 그럼 티타임을 간다는 것들은 내가 아파트 주민이 되어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 뭔가 좀 고급지게 사는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알고 보니까 별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 자, 특징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 말하다 알죠? 남편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의 아내를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나가 전에 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왜? 아내가 이러더라.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그랬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내가 한 말들을 전에 듣고 전달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재 대비 상징성인데 떡과 피자. 아까 어떤 거였죠? 떡은 티타임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 피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단어. 그래서 서로 대조. 다음 세 번째요. 티타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산층 삶을 허상을 보여준 소재가 바로 티타임이었다. 됐죠? 왜? 티타임을 가지면 중산층이 되는 줄 알았지만 막상 그 티타임 시간에 오히려 티타임을 갖는 것보단 떡을 쪄먹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깨닫게 됐으니까 중산층의 삶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냥 허상이다. 쉽게 말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관념 속에 세워놓은 하나의 그냥 일종의 허세일 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갑시다. 아,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지금 앞에 거 손에 따온 것 같아. 자, 1번. 중심 인물로부터 전해된 사건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중심 인물이 누구죠? 아내죠. 그럼 아내에게 들은 사건이니까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2번. 특정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외양의 특징. 외양 묘사를 특별하게 해놓은 건 별로 없어요. 다음 세 번째.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 인물 간에 대립된 행동이 갖는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인물이 서로 대립하는 행동을 하고 있나? 그냥 아내의 행동에 대한 걸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인물 등장에 서로 싸우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냥 아내 하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없네요. 다음 2번 갑시다. 자, 그날이요. 제일 처음에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 그날은 자몽을 사온 날이 그날이었죠. 자, 농약 문제로 시끄러운데 왜 자몽 사왔는지. 자몽 사온 날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니은이요. 그날과 어느 날의 중간인데 니은이 여러분 책에서 어디였냐면 오늘도 어김없이 밤참이 제공된 것을 보니 티타임 갖지 못했다. 근데 이 어느 날이 아까 여러분 책에서 어떤 날이었냐면 어느 날은 밤참을 제공하면서 폭탄 선언했던 날. 그러니까 더 이상 티타임 갖지 않을 거야. 그러면 티타임 더 이상 안 가질 거야 라고 여기는 이제 티타임 없어요 라고 선언한 날이야. 왜? 아까 말했던 망년회 때문에. 그리고 이 그날은 자몽 사온 날이었고. 그럼 니은은 그 사이의 시간이니까 아마 티타임 때문에 티타임 간식으로 인해 밤참 먹던 그 시간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밤참이 제공된 것을 보니 티타임 갖지 못했겠군. 그쵸? 니은은 맞는 말이겠죠. 그다음 3번이요. 디귿. 밤참이 제공되지 않아 서운했지만 아내의 무거운 마음 생각하니까 아까 안타까웠다. 이게 뭔 얘기죠? 아까 티타임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분이 있었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니 그래도 다행이었다. 아까 여러분 책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서운하긴 했지만 개운해졌다. 그럼 개운했다는 얘기는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나름대로 만족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갑자기 무거운 마음 생각하니까 안타까웠다? 안타까운 건 마지막 부분이지, 그지? 그럼 답은 3번이겠어요. 다음 4번에 내 실수 때문에, 요게 그 난동 부린 날이니까 맞겠고, 5번 그때는 아이들이 먹는 게 그때가 뭐였지? 그 떡 먹는 거 발견했던 날. 그러니까 5번까지는 맞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3번 문제. 자, 이거 마무리합시다. 1번입니다. 자, 화보는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해서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한 소재. 아까 얘기했죠? 화보에 나와 있는 간식 때문에 요런 거를 하는 게 티타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적절하지 않은 거네? 다시 찾아보자.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갖게 해서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돼. 여러분. 아까 티타임에서 이런 거 먹는구나라고 깨달은 게 화보죠. 그러니까 화보는 티타임에서 어떤 간식 먹게 하는가를 알게 한 거지, 티타임을 이제 가져야지? 티타임 가져야지는 결심은 이미 화보 보기 전에 이미 했죠. 그죠? 그러니까 화보 때문에 티타임을 가져야지 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화보는 이미 티타임 가지기를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본 게 화보니까 화보의 역할은 티타임 때 먹는 간식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일종의 허세를 갖게 만든 게 바로 화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쉽게 1번이 나왔네요. 그죠? 자, 2번, 3번,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고생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학교에서 수업은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로 찍어드리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면 사실 소설은 여러분이 그냥 내용만 읽고 이야기하면 이해한 다음에 재밌었다 이러고 끝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풀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읽었구나. 요 안에서 이러한 소재들이 이런 걸 의미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파악하시면서 소설의 출제 원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들 위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티타임은 어떻게 해야 되지? 티타임. 커피니까 티타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썸네일 따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작품 7번 작품이 문순태의 철쭉제라는 작품인데 그거 하고서 이제 현대소설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고전소설 강의를 4개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기말고사 잘 봐서 중간고사 때 못했던 것들을 만회해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